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또 일성건설이 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이때 짧은 반등 말고는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주주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단비 같은 또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온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의 단기적인 추세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이런 상승이 나왔는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이거에 대한 주가의 역량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 분석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성건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본래 비즈니스인 건설주 말고도 테마로 하나가 엮여 있죠. 그게 바로 이재명 관련 정책주 인물주로 엮여 있는 게 바로 일성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리뷰를 해드릴 때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 이재명 관련된 또 지지율 여론조사가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좀 보게 되면 이재명이 42%, 그 다음에 원희룡이 39%, 여기가 이제 그 인천이죠. 그 인천 계양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원희룡보다 이재명이 앞선다라는 결과 때문에 좀 주가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결과가 조금 박빙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 21대 국회 선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권 더불어민주당의 여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인천에서도 11석으로 압승, 서울에서도 41승으로 압승, 경기도에서도 51석으로 압승, 이렇게 압승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총선 지금 여당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압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혀 반전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인천 계양 굉장히 중요한 후보지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후보 지지율이 또 이재명이 원희룡을 앞선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좀 큰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경기 성남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중성 또 중요하죠. 서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지금 총선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좀 이 확보를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예상했던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박빙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어떤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론 지지 조사율이 나오는지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함께 보게 되면 오늘 일성건설 약 7%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동신건설이 현재 지금 이재명 관련 대장이죠. 그래서 오늘 15%가량 또 지지율 상승에 따른 15%, 19%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좀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성건설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지지율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4월 총선까지 그 지지율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4월 10일 총선 관련돼서 이 지지율이라던가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역시 이 건설주에 대한 시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또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25년 때부터 이 착공 사이클이 돌아나가는 시점과 함께 본다라고 하면 24년도 올해가 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보다 더 중장기적인 관점, 높은 데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역시 대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앞전에 큰 상승이 나왔던 21년도 대선 당시에 이 기본주택 관련된 이재명 그리고 여야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과 이 집값에 대한 것을 잡기 위해서 기본주택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관련주로 엮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7년이 올해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통 대선 테마가 2년 전부터 움직인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는 여전히 25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대선 테마주로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월 10일 총선,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설주의 착공 사이클, 그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의 위치로 보게 되면 우선은 과거에 상승했던 이 파동을 거의 다 폭을 반납을 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00원대 구간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 되겠는데, 이 21선은 현재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선을 좀 잘 타고 이 가격대를 지켜줄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쭉쭉쭉 빠질 때 보면 여기에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슈 하나만 잘 붙고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만 잘 붙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또 일성건설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테마 한 번만 잘 타면, 자, 과거에 봤었던 것처럼 26% 보게 되면 또 22%, 20%씩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일성건설 관련해서 리뷰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더 또 좋은 내용들을, 퀄리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